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박사입니다. 북한이 계속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 그 배경에 대해서는 별로 밝혀진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번 홍콩의 웬궁이의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중국이 대미 협상 카드로서 북한을 이용하고 있을지 모른다, 이런 추론을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의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과 중국의 양제츠 위원 사이의 회담이 하와이에서 이루어졌죠. 이틀 동안 7시간에 걸쳐서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회담의 결과는 중국의 요청에 의해서 비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있는 것이 없고 그저 이런저런 추측만 난무할 뿐입니다. 그렇지만 유일하게 이 회담에 참석했던 미국 고위 관료와의 인터뷰가 하나 있어서 이것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미 국무부 사이트에 공개되어 있는 전화로 이뤄진 인터뷰를 녹취한 텍스트입니다. 영어가 되시는 분들은 직접 한번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인터뷰는 모건 옥타거스 국무부 대변인이 주재를 하고 몇몇 주요 미디어의 기자들이 데이빗 스틸웰 동아시아 태평양 사무국 차관보에게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질문을 하면 스틸웰이 간단히 답변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전반적으로 이 내용을 제가 요약을 하면서 느낀 점은 데이빗 스틸웰이 상당히 중국을 시니컬하게 보고 있고 조금 강경하게도 느껴졌는데, 이것이 데이빗 스틸웰 차관보가 원래 오랫동안 군 생활을 한 장성 출신이라서 그런 것인지 현재 트럼프 정부의 대중 태도가 그렇게 강경한 것인지 그것은 저로서는 판단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인터뷰 초반에 데이빗 스틸웰이 먼저 간단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는 이번 회동에서 중국 측이 별로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 측 외교부 자오리진 대변인이 뭐라고 했던 거기에 대해서는 코멘트하고 싶지 않다고 했고요. 그 부분에서 중국 외교부의 거친 언사에 대해서 조금 반감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느낌도 좀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도, 남중국해, 홍콩 그리고 기타 이슈들에 대해서 중국이 별로 진전된 입장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노력할 만큼 노력했다, 이 말을 몇 번이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도 좀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주목을 거두어들이는 일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기본적으로 무역 분야로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사항에 대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일을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해야만 하는 일을 하고 있을 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같이 미중이 상호 이해가 겹치는 부분은 협력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슈로 든 것은 러시아, 미국, 중국 세 나라가 핵무기 군축에도 중국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기를 바란다고 했죠. 다시 말해서 미국의 입장에서 중요하게 본 이슈는 이런 것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데이빗 스틸웰은 코로나19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면서 중국이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몇 차례에 걸쳐서 반복되는 키워드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judged by the deeds, 즉 행동으로 판단할 것이다, 이 표현입니다. 현 상태는 미국에 대한 것도 미국과 중국에 대한 것도 아니고 바로 중국과 세계 각국과의 이슈다, 이런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과 답변을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이 실질적인 제안을 했는가? 그리고 만약 그런 제안이 있다면 미국 대선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는가? 중국이 미 대선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중국이 어떤 제안을 했는지 그 내용은 밝힐 수 없다. 그렇지만 남중국해처럼 끓어오르는 그런 이슈들이 있다. 우리는 말이 아니라 그에 따르는 행동을 볼 것이다. 양국 간의 분쟁 분야에 대하여 중국 쪽에서의 합리적인 제안은 없었나? 만일 없었다면 양국의 이해가 불일치하는 분야에 대해서 실질적인 진전이 없었다는 뜻인가? 3자 핵군축 협상같이 코로나, 북한 등의 이슈에 대한 미국의 요구는 분명하다. 중국 외교부는 일방적인 주장과 제안을 읽어나가곤 하는데 우리와 논의한 문제에 대한 행동이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합의를 이루었다는 의미는 아닌데 미국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는 분명하게 전달했다. 어느 분야에서든 주요 진전이 있었는지 불분명하다는 뜻인가? 그런 뜻으로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겠다. 미중 양국 외교 수장들 간의 신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겠는가? 중국이 타이완 해협에 자주 항공모함을 보내고 있는데 중국의 셈법은 무엇인가? 양국 외교들 간의 관계는 디벨롭 되었다. 그 뜻은 미국이 사안들이 생산적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비난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신뢰라는 것은 말과
행동으로 기능한다. 이제까지 중국은 말은 많았지만 행동은 보이지 않았다. 타이완 해협 관련된 중국의 행동은 뭐라 단정하기는 어렵다. 타이완은 중국에 대한 경계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질병이 일어났을 때 조기에 중국을 차단하고 훌륭하게 이번 질병에 대처할 수가 있었다. 인도도 이번 질병에 대처에 노력 중이다. 이런 일련의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중국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미국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있으며 인도 태평양 사령부의 행동은 굳건하다. 미국은 중국이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인가? 중국이 무엇에 대해 일방적인 주장을 읽어내려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해줄 수 있는가? 폼페이오 장관이 양제츠 위원이 중국의 1차 합의안을 이행할 것이라고 확인했다고 트위트를 한 지 얼마 안 돼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완전한 분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트위트를 했다. 이 두 가지 사항이 혼란스러운데 중국이 이행을 확인했다고 한 폼페이오 장관이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고 당신은 중국이 정말 이행할 것으로 보는가? 중국 외교부에 대해 내가 무슨 말을 더 해주기보다는 직접 찾아보기 바란다. 그러나 외교적 대화라는 것은 부드럽고 조용한 편이 일방적으로 몰아세우거나 도움이 안 되는 행위를 강요하는 것보다 더 도움이 되고 유용한 법이다. 대통령과 장관의 차이에 대해서 무역의 한정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중국은 그간 몇 번이고 이행을 확인한 바가 있었다. 그들이 정말 이행하는지 확인을 통해 그들이 협력적인 파트너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정말 언행이 일치해서 그들이 이행한다면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 대통령이나 장관의 견해 차이에 대해서 나는 추측을 하지 않는다. 다만 중국이 합의에 따라 이행하겠다는 일관된 약속을 한 데 대해서 두 사람이 모두 지적한 것으로 볼 뿐이다. 이번 회동은 중국 측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가? 직접적인 답변은 하지 않겠다. 다만 폼페이오 장관이 하와이에 가서 손님을 맞이하고 그들의 제안을 청취했다는 말로 대신하겠다. 중국이 전향적이 아니라고 했는데 어떤 부분에 어떤 식으로 실망했는지 말해줄 수 있는가? 앞으로 1, 2주 후면 당신도 중국이 약속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자연히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미국이 어떤 우려를 해왔는지는 그간 공개적으로 알려왔다. 우리는 중국이 약속을 지키고 상호주의를 견지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기를 바란다. 회담의 분위기는 어땠는가? 미국 대사관 직원들이 베이징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인가? 직원들이 베이징의 방역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에 대해서 걱정이 많다고 들었다. 우리 용감한 외교관들은 가능한 신속하게 베이징에 돌아가서 복귀할 예정이다. 분위기를 이야기하라면 중국에게는 아마 미지의 영역이었을 것이다. 미국 정부가 실제로 나서서 그들이 약속을 이행할 것을 주장하는 것을 예전에는 보지 못했을 테니 말이다. 코로나에 대한 중국의 감염자 수 정보에 대한 어떤 제공이 있었는가? 과거에 요청한 적이 있는 바이러스 샘플이나 연구소 등에 대한 접근권, 이런 분야에 진전이 있는가? 희망적이든 아니든 우리의 입장은 분명히 했다. 우리는 투명성, 샘플의 공유, 그리고 기타 사항에 대해서 요구를 했다. 중국의 데이터는 믿기 어렵다. 실제 숫자는 공식 발표의 10배는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우리는 WHO가 주도해서 현장에 가서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중국이 홍콩, 타이완, 인도 등에서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일관적인 정책이 있어 보인다. 이 분야에서 미국이 경고를 하였는가? 또는 중국이 미국으로 인해 철수하는 방법을 찾고 있는가? 나는 추측하지 않겠다. 그렇지만 중국의 이런 행동들이 이번 질병과 관련되었다는 글들을 참고하라고 권하고 싶다. 중국은 이번 질병 상황을 어떤 혼란과 그에 따른 기회로 여길지 모르지만 전국의 가시성이 낮은 상태이다. 나는 여기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은 말하지 않겠다. 조금 더 사태의 추이를 보고자 한다. 수차례 당신은 여러 번 이후 몇 주간 중국의 행동을 보겠다고 했는데 중국이 이행하겠다고 한 것들이 있는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확인할 수 있었나? 북한 문제에 대해서 양국의 공통 분모가 있다고 보는가? 중국과의 협력의 폭이 늘어날 가능성은 적어져 가는 것으로 보이지만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협력 영역이 있다. 그리고 북한 문제는 매우 분명한 협력 영역이다. 미중이 함께 일하면 북한은 중요성을 인식하고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서 핵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 문제는 스티브 비건이 담당한다. 1차 무역 합의안 이행에 대해서는 분명한 확인이 있었다. 말한 것을 지켜야 신뢰 구축이 가능하다. 대통령과 행정부는 상호주의 입장에서 진정하게 건설적인 합의 이행이 있기를 바란다.
제가 이 인터뷰를 몇 차례 읽으면서 느낀 것은 데이빗 스틸웰이 몇 차례나 반복해서 향후 몇 주간 중국의 행동을 지켜보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런 말에 숨겨져 있는 의미는 중국의 행동을 지켜본 후에 만일 실망스럽다면 그 후에는 말로 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말이 소용없는 상태가 되면 그 다음은 행동이지 않겠습니까? 그 행동이 즉시 열전이 되지는 않더라도 냉전으로 가는 것은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은 미국과의 냉전을 견뎌내기 어려울 것이죠. 또 하나, 미중 간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과 여러 나라와의 문제라고 한 것도 저는 좀 마음에 걸립니다. 미국이 어떤 군사적 행동을 할 때는 언제나 명분상 다국적군이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확실하게 확인해 준 사항은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는 중국이 1차 무역 합의안을 이행한다고 확인해 주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북한 문제에 있어서 양국이 협력한다고 한 것입니다. 블룸버그는 중국이 이 하와이 회동 후에 미 농산물 구매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실제로 중화권 미디어들은 급격한 농산물 구매 증가로 인해서 중국이 다시 미국의 최대 교역국으로 재진입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인터뷰 내용을 보고 있으면 미국은 중국의 페이스와는 관계없이 일을 진행한다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죠. 상원이 통과시킨 바 있는 신강 위구르 인권법에 대해서 중국과의 협상이 진행되거나 말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했다든가, 또 협상의 진행과 관계없이 홍콩에 대해서 중국 다른 도시와 동일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해석이 됩니다. 북한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한편으로 하와이에서 회담을 가지는 도중이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1년 더 연장한다는 결정을 했죠. 다시 말해서 미국은 북한 이슈에 대해서도 중국의 협력 여부는 선택사항이지 필수사항은 아니라는 그런 태도라고 보입니다. 만일 북한 카드를 중국이 의도적으로 준비한 것이라면 결정적인 효과는 될 수 없는 것이죠. 데이빗 스틸웰의 말대로 중국은 미지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진지하게 중국을 협력 대상 국가에서 제외하려고 하는 상황은 중국으로서는 결코 맞이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일 터이죠. 아무튼 중국은 북한 카드를 이번에 사용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데이빗 스틸웰이 미중이 협력하는 분명한 영역,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것은 중국이 미국에게 북한 이슈 관련해서 협력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틸웰의 말을 듣고 있으면 이제 말뿐이 아니라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판국이죠. 그렇다면 중국은 북한 관련해서 어떤 약속을 했을까요? 담당하고 있는 스티브 비건이 이 하와이 회담에 직접 참여를 했고, 또 이 스티브 비건과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의 회동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대체로 미국, 중국, 한국 세 나라가 공조하는 대북전선이 형성된 것이겠죠. 중국으로서는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인 입장까지야 돌아서지 않겠지만 그동안 미국이 계속 요구했던 것들은 수용했을 가능성이 크죠. 다시 말해서 북한과의 모든 교역을 중지하는 것이죠.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에 100% 참여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은 사실상 전 세계와의 교역이 끊기는 거죠. 북한은 미국과 중국에는 어떤 대항도 할 수 있는 실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살 길은 뭘까요? 물론 우리야 개혁개방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동안 군부의 지원으로 권력을 승계하고 유지해 왔었죠. 그런 상황에서 개혁개방을 주장하면 제거될 위험도 크다고 봅니다. 그 반대쪽을 선택한다면 군부의 결속과 지지를 더 받으면서 만일 가능하다면 한국의 경제적 지원을 얻어낼 수 있는 방법, 그런 쪽을 선택하겠죠.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북한의 이런저런 행동이 그런 의도는 아닐까요? 물론 확실한 것은 스틸웰이 이야기한 대로 중국의 행동을 지켜보아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